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정남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mg/dl로 나왔습니다. 의사로부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낮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좋은 지방이고 나쁜 지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삼겹살과 갈비는 줄였지만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도 지방이라며 아예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완전히 끊었고 생선도 기름기가 있다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단 조절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남 씨는 과연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인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지방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과 적극 섭취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이정남 씨처럼 콜레스테롤 관리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명확히 구분하고 노년기에 맞는 올바른 지방 섭취 방법과 실용적인 콜레스테롤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거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동하는데 이를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저밀도 지단백인 LDL은 간에서 각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고 고밀도 지단백인 HDL은 조직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다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LDL은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쌓이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은 이를 청소해가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능력은 유지되지만 이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와 활동량 저하로 인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관벽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젊을 때보다 혈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하여 혈관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나뉩니다. 불포화지방은 다시 단일 불포화지방과 다중 불포화지방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단일 불포화지방과 다중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하거나 약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어 노년기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EPA와 DHA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며 혈관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섭취하면 충분한 오메가3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에 들어있는 ALA도 체내에서 EPA와 DHA로 일부 전환되어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좋은 지방들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반면 나쁜 지방으로 분류되는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의 기름진 부위, 버터, 치즈, 전지우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 칼로리의 7%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800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포화지방으로부터 얻는 칼로리를 126칼로리, 즉 14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략 버터 1큰술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지방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용 기름을 반복 사용한 음식, 일부 과자와 빵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중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혈관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할 때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간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의 경우 전체 칼로리의 25%에서 30% 정도로 섭취하되 그 구성을 좋은 지방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을 15%, 다중 불포화 지방을 8%에서 10%, 포화 지방을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매일 섭취해야 할 좋은 지방 공급원으로는 견과류 한 줌, 올리브 오일 1큰술에서 2큰술, 등푸른 생선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지방산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다양하게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나 나물 무침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할 때는 카놀라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을 사용하고 올리브 오일은 마지막에 향미를 위해 넣거나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계란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제한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 비타민 D 등이 풍부해 노년기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조리할 때 버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식단 구성에서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고 올리브 오일로 조리한 야채 오믈렛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야채의 식이섬유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우유 대신 무지방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여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과 등푸른 생선 구이, 다양한 색깔의 채소 반찬을 구성하세요. 생선은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채소는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간단히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두부나 콩 요리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두부 스테이크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먹거나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참기름 대신 들기름으로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아보카도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칼륨과 식이섬유도 많아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 관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으며 근력 운동도 주 2회 정도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켜 콜레스테롤 대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중성 지방을 높이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 콜레스테롤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적당한 음주는 HDL을 높일 수 있지만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고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체중 증가와 콜레스테롤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LDL, HDL, 중성 지방을 각각 확인하고 비율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LDL은 100mg/dL 이하, HDL은 남성 40mg/dL 이상, 여성 50mg/dL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LDL 목표치를 70mg/dL 이하로 낮춰야 할 수 있으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식단 관리는 계속 중요하며 근육 통증이나 간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좋은 지방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은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정남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기 콜레스테롤 관리와 좋은 지방, 나쁜 지방 구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의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은 피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수치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